네, 안녕하세요. 차파리박입니다. 오늘은 아반떼 AD 차량 중고차 시세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해당 차량은 2015년도부터 출고가 됐고요. 18년도까지 대략 한 3, 4년 정도 이제 출고가 됐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출고된 모델들은 이제 거의 한 9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도 된 차량들이 조금 많고요. 뭐 이제 거의 10년이 다 됐다고 하더라도 아직 상태가 좋은 차량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전상 같이 보면서 시세에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는 시간 가질 거고, 이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딜러 전산인 카맨이죠. 환경 설정 조작에 대한 부분은 밑에 영상 더보기란에 보시면 제가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전국 어디서 중고차를 구매를 하시더라도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밸류 플러스, 스마트 스페셜, 모던 스페셜, 프리미엄, 이 정도로 나눠지고, 밑에 보시면 또 이제 VGT라고 디젤 모델도 있습니다. 그리고 LPG 모델도 있고요. 근데 디젤이랑 LPG 모델은 찾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휘발유 모델로 보도록 할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스타일 등급은 이제 거의 완전 깡통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외를 할 거고요. 밸류 플러스 등급은 옵션이 나쁘지가 않아요.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옵션들이 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대만 잠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 키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스마트 등급에서는 스마트 키가 안 들어가 있는 차량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제 한 모던 등급 정도는 돼야지 이제 스마트 키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옵션이죠. 후측방 감지 센서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휠이 17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적으로도 나쁘지 않고 옵션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밸류 플러스 등급으로 출고하는 차량들이 꽤 많았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스마트가 있죠. 스마트 등급은 이제 기본 옵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휠은 그냥 일반적인 알루미늄 휠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핸들 보시면 오른쪽이 뭔가 휑하죠. 크루즈 컨트롤이 없는 차량들도 있었고,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스마트 키가 장착이 되어 있지만 스마트 등급에서는 이 스마트 키가 필수 옵션이 아니고 선택 옵션이기 때문에 빠져있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옵션만 장착되어 있는 등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 스페셜 등급도 거의 동일합니다. 크게 차이는 없어요. 이제 모던 등급은 기본적으로 스마트에서 들어갈 수 있는 옵션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고, 크루즈 컨트롤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키도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다만 후측방 센서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풀옵션급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프리미엄급으로 가시면 되고요. 확실히 근데 금액대가 조금 올라가긴 해요. 못해도 1000만원 이상대는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옵션이 많이 들어간 만큼 금액대는 조금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장 맨 첫 번째 말씀드렸던 밸류 플러스 등급부터 보게 되면 금액대가 나쁘지 않죠. 가장 싼 거는 800만원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만 금액이 싸면 뭐다? 이유가 다 있다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차량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 경험상. 그래서 보게 되면 가장 맨 위에 있는 차량은 키로수가 우선 17만 킬로대로 연식 대비했을 때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바로 밑에 보니까 또 흰색에 12만 9천 킬로 탄 차량이 있습니다. 키로수가 10만 킬로 초반대면 나쁘지가 않거든요. 겉에 외관 상태도 크게 이상은 없어 보이고, 아쉬운 거는 이제 앞에 내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고, 핸들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도 빠져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기어봉 쪽에 보시면 이제 일반적인 열선 시트는 장착이 되어 있지만 핸들 열선은 또 빠져있다. 그래서 옵션이 뭔가 조금 아쉬운 차량이에요. 이제 성능 기록부를 보게 되면 용도 이력이 없네요. 이 정도 금액이면 용도 이력이 웬만하면 다 있거든요. 용도 이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렌트 이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밑에 보니까 사고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밑에 누유 없고 특이사항에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보험 이력은 한 120만원 정도가 있네요. 차 들어온 날짜는 3월 21일 날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지가 오래되진 않았어요.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대라면 충분히 저는 탈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아쉬웠던 거는 앞에 이제 화면이 없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할 때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후방 감지 센서는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없다 뿐이지 주차할 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처음 봤던 차량인데 용도 이력도 없거니와 키로수도 나쁘지 않고 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구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니까 939만원인데 회색깔이고 62,000km 탄 차량이 있어요. 회색깔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약간 은색깔처럼 보여지고, 겉에 외관 상태 크게 이상이 없어 보이고, 시트 상태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화면이 있죠. 그래서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틀란 내비가 이제 사제로 장착이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키로수가 정말 62,000km네요. 이렇게 키로수가 짧은 차량이 이렇게 싸게 나온다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성능 기록부를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용도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렌트 이력이 있었던 차량이고요. 어디서 렌트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저는 키로수가 짧으면 렌트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밑에 보니까 역시나 사고가 있죠. 왼쪽 팬더랑 운전석 앞문짝이 교환이 되어 있고 트렁크 리드가 교환이 되어 있고요. 뒤쪽은 리어 패널이 교환이 되어 있고 트렁크 플로어까지 충격이 있어서 판금이 들어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 이렇게 사고가 있으면 큰 사고가 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지만 예, 맞습니다. 큰 사고는 맞아요. 트렁크 플로어까지 들어갔다고 한다면 뒤에서 충격이 꽤 세게 발생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생각보다 차 상태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차량을 찾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앞쪽에 엔진이 있기 때문에 엔진 쪽만 괜찮으면 나는 사고가 있더라도 금액이 싼 게 좋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량으로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꼼꼼히 확인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누유는 없고요. 특이사항에 보시면 내차 피해가 2회 정도 있고 금액은 33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 들어온 날짜는 2월 27일날 들어왔네요. 대략 한 달 조금 넘은 차량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도 충분히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 키로수가 62,000km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엔진 상태는 좋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차량 내부 상태도 굉장히 좋았고 밸류 플러스 등급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측방 감지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차량들은 제가 손님분들한테 그렇게 막 선호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끔씩 보여드리는 차기도 해요. 그래서 가성비적으로는 나쁘지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밸류 플러스 등급이 인기가 좋아서 못해도 한 1000만원 초반대 정도는 돼야지 구매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1000만원 안쪽으로 금액대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밸류 플러스 등급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다음 이제 스마트 등급으로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확실히 스마트 등급은 이제 키로수가 조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대신에 그만큼 금액도 쌉니다. 700만원대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연식 대비했을 때 제가 추천해드리는 키로수는 10만 킬로 초반대예요. 나는 10만 킬로가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금액을 조금 더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800만원대 정도는 보셔야지 키로수가 10만 킬로 초반대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830만원의 흰색이고 10만 5천 킬로 정도 탄 차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겉에 외관 상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 아쉬운 거는 내비가 없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추가적인 옵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핸들 열선은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방 감지 센서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도록 할게요.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네요. 이제 개인이 타셨던 차량으로 보여지고요. 교환된 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왼쪽 팬더 그리고 앞에 후드 그리고 라디에이터 서포트가 교환이 되어 있고요. 이 정도 교환이라고 봤을 때는 이제 겉에 외판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로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사고 이력에는 없음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 단순 수리에만 있음으로 체크가 되어 있죠. 밑에 누유는 없다고 되어 있고 특이사항에 부분 퍼티 도색은 있다고 하네요. 차 들어온 날짜는 1월 2일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지가 대략 한 3달 정도 된 차량이에요. 그러면 3달이나 됐는데 그동안 왜 안 팔렸을까? 그 이유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앞에 내비가 없으면 잘 안 팔려요. 아무리 그래도 내비는 없어도 되지만 후방 카메라는 있어야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앞에 화면이 없으면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 팔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금액이 830만원으로 싸기 때문에 차라리 이 금액으로 구매를 해서 내비를 개인적으로 이제 장착을 한다던가 아니면 위에 룸미러에 또 장착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게 대략 한 15만원대 정도로 금액도 나쁘지 않아서 후방 카메라만 나올 수 있게 또 장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용도 이력도 없고 사고도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썬팅도 잘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870만원 흰색에 89,000km 탄 차량이 있어요. 근데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 차량 상태가 좋다고 하고요. 타이어가 80% 이상 남았다고 합니다. 차주분이 팔려고 적어 놓긴 했겠지만 그 말이 사실이라면 괜찮은 차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 뒤에 차에 지금 눈이 쌓여 있는 것 같죠? 그러면
들어온 지가 꽤 됐을 수도 있다. 지금 봤을 때 겉에 외관 상태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여기 뒷자리 타는데 보시면 약간 이제 끓긴 자국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운전석이랑 조수석 시트 상태는 뭐 크게 나쁘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옵션은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키도 돌리는 방식이고요. 그래도 앞에 보시면 아이나비 걸로 내비는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오네요. 이제 그 외에 다른 뭐 추가된 옵션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기본 옵션 정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장점이라면 89,000km 정도로 키로수가 그래도 짧은 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성능 기록부 보게 되면 용도 이력은 있습니다. 근데 밑에 보니까 교환된 부위가 꽤 많아요. 운전석 뒷문짝이 교환이 되어 있고, 앞에 후드, 트렁크 리드, 라디에이터 서포트가 교환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팬더랑 조수석 앞문짝, 그리고 사이드실 패널이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사고차로 들어가요. 이제 교환을 하게 되면 용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로 들어가요. 만약에 이 부분이 교환이 없었다면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환이 조금 많은 게 아쉬운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누유나 특이사항에는 크게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 내차 피해가 3회 정도 있고 금액은 300만원 정도네요. 그리고 들어온 날짜가 12월 8일날 들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에 사진 보시면 이제 눈이 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들어온 지는 대략 한 4개월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유는 방금 전에 봤었던 것처럼 교환된 부분이 조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 팔리는 차량처럼 보여지고요. 그래서 스마트 등급은 제가 봤을 때 한 800만원 정도 대에서도 충분히 나쁘지 않은 차량으로 구매가 가능할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모던 등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도권에는 33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금액대가 이제 조금 올라가죠. 900만원대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키로수는 보통 한 10만 킬로 초반대인 경우가 조금 많고, 근데 990만원에 회색깔이긴 한데 키로수가 95,000킬로로 조금 짧은 차량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외관 상태 크게 이상 없고, 스마트키 장착이 되어 있고,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앞에 내비가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랙박스도 정상적으로 잘 동작이 되네요.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차에 원래 들어가 있는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기어봉 쪽에 보시면 통풍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던 등급부터는 통풍 시트를 넣을 수가 있는데 선택 옵션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넣지 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모던 등급에서는 통풍 시트 있는 차량을 찾기가 꽤 힘듭니다. 근데 이 차량은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앞에 전방감지 센서까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상단에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이 되어 있고, 전동 시트 들어가고요. 그래서 옵션만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히 나쁘지 않은 옵션이거든요.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까지 있네. 이 정도면 거의 풀옵션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게 근데 성능 기록부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용도 이력은 없는 차량입니다. 개인이 타셨던 차량으로 보여지고요. 사고가 지금 봤을 때는 없어요. 왼쪽 팬더 판금 들어가 있고, 앞에 후드 교환이고, 라디에이터 서포트가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금 하나, 교환 2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누유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에 보시면 사이드실 패널 퍼티 도색, 이 정도는 괜찮아요. 차 들어온 날짜는 3월 26일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 상태나 옵션이나 성능 기록부 상태만 봤을 때는 좋은데요. 그리고 쉴도 17인치로 들어가 있죠. 다만 옵션은 빠진 게 후측방이 빠져 있고요. 근데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통풍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 내비도 정품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색깔도 쥐색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죠. 이런 차량은 제가 봤을 때 금방 팔리는 차거든요. 금액도 지금 990만원이면 나쁘지 않고요. 지금 봤었던 차량 중에는 가장 좋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지금 보시면 다른 차량들 아까 봤을 때 같은 금액대에서 키로수가 거의 10만 킬로가 다 넘었잖아요. 근데 이 차량만 키로수가 95,000km로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키로수가 거의 한 2, 3만 킬로가 더 짧고, 옵션도 나쁘지 않고, 사고도 없었고, 연식도 좋습니다. 17년도 10월에 출고가 됐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셨던 이 모던 등급의 차량, 제가 웬만하면 좋다고는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건 진짜 괜찮네요. 지금 처음에 본 차량이 지금 상태가 너무 좋아서 밑에 다른 차량들의 눈이 안 가요. 지금 밑으로 내려가서 이 정도 급의 차량을 보려면 못해도 1,100만원대까지는 가야지 비슷한 차량들이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싸게 나왔을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모던 등급에서는 저는 이 차량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프리미엄 등급이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11대 정도가 있어요.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금액대는 1,000만원대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 중에서 조금 괜찮은 차량 보려면 여기 1,090만원짜리가 있고요. 색깔은 회색이고 11만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 있습니다. 겉에 외관 상태 크게 이상 없어 보이고요. 전동 시트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근데 아쉬운 게 후측방은 빠져 있어요. 그리고 통풍 시트랑 옵션은 준수하게 장착이 되어 있고 내비도 정품 내비고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는 빠졌네요. 그래서 방금 전에 봤었던 모던 등급의 차량보다도 옵션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굳이 이 차량을 살 필요가 없죠. 방금 전에 봤었던 모던 등급의 차량이 더 좋은 거예요. 키로수도 11만 킬로로 더 많잖아요. 성능 기록부 보게 되면 용도 이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없고요. 다만 교환은 2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왼쪽 팬더랑 앞에 후드가 교환이 되어 있고 밑에 누유나 특이사항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고요. 차는 3월 11일날 들어왔네요. 들어온 지도 얼마 되진 않았어요. 다만 방금 전에 봤었던 모던 등급과 비교를 해본다면 990만원짜리 모던 등급의 차량을 살 것 같아요. 금액 차이도 거의 100만원이 나잖아요. 그리고 금액을 조금 더 올려서 한 1000만원 초반대 1100에서 1200만원대까지 가면 상태가 조금 더 괜찮은 차량들이 있겠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1270만원의 흰색이고 6만 킬로 탄 차량이 있습니다. 금액이 확실히 높기는 하죠. 다만 이제 상단에 썰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옵션이 그래도 나쁘지 않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내비는 근데 정품 내비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요. 성능 기록부 보면 용도 이력 없고 사고는 없지만 교환하고 판금이 한 두세 군데 정도 들어가 있고 누유 없고 조수석 인사이드 패널 사이드 멤버 찌그러짐 이쪽은 이제 차 뼈대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데가 뭐 찌그러져 있다던가 하면 저는 그렇게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특이사항 부분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등급은 한 1000만원 초반대 그 정도에서 보시면 나쁘지 않은 차량으로 구매가 가능할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반떼 AD 차량 이제 중고차 시세 전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이제 금액대만 봤을 때는 아까 스마트랑 밸류 플러스 등급에서는 800만원대에서도 충분히 나쁘지 않은 차량들이 덜어 보였고 어느 정도 이제 옵션이 들어가 있는 모던 등급에서는 900만원대에서 한 1000만원 사이 정도대에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았고 프리미엄 등급은 1000만원 초반대에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아까 봤었던 이 모던 등급의 95,000km 탄 차량이 있었잖아요. 990만원짜리 이런 차량을 구매를 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가 마음에 듭니다. 이제 키로수도 괜찮았었고 옵션도 메모리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프리미엄 등급보다 옵션이 더 들어가 있는 차량이었고 사고 없었고 판금 하나에 교환 2개 있었죠. 특이사항도 따로 없었고 들어온 지도 3월 26일날 들어왔기 때문에 며칠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까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했던 차량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차량은 금방 팔리기 때문에 빨리 선점을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봐주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보셨던 아반떼 차량 외에도 또 다른 차량 시세가 궁금하다 하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또 다른 영상 올려보도록 할 거고요. 저는 인천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고차 딜러고요. 인천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저는 얼굴을 그래도 내놓고 하기 때문에 차량 금액 갖고 장난치거나 뭐 성능 기록부를 속여서 팔거나 그렇진 않기 때문에 믿고 연락 주시는 분들한테는 그만큼 제가 보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중고차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왼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